안녕하세요. 다낭이뿐입니다. 다낭이뿐이가 코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듣기에 거북하더라도 잘 봐주시기 바래요. 제가 요즘 제 댓글을 보다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방시혁 닮았다, 아니면 저 이대호 닮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저 뭐 이천수 닮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저 안 닮았습니다. 저 이용렬 닮았습니다. 이용렬 닮았습니다. 실물 보시면요, 이용렬이랑 똑같습니다.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 다낭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근데 이런 걸 말씀드리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는 돼야 이런 말씀을 드리겠죠. 저의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여행사만 14년을 다니다가 여기 와서 한 2년 넘게 여행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는 랜드라는 곳에 랜드 소장도 하고요. 그리고 가이드 업무도 했었습니다. 병행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행업 뭐 저보다 많이 하시는 선배들도 많으시죠. 선배님들도 많으신데 그래도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고자 해요. 저희 한 2017년도에 베트남에 한국 사람들이 200만 명 넘게 오게 되죠. 그리고 2018년도에 300만 명 넘게 오고요. 작년에 2019년도에 400만 명이 넘게 베트남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 3년 동안 1000만 명 넘는 한국 분들이 왔다 갔어요. 그리고 특히 다낭만 보면, 다낭은 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60%에서 65%의 한국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관광공사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베트남 다낭 입국객 중에 65%가 한국 사람입니다. 65%가. 그리고 중국 사람이 약 3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베트남 다낭에는 정말 한국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경기도 다낭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재방문율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방문율이 40%밖에 안 되는데, 이게 40%도 되게 많아 보일 수 있는데요. 이 재방문율 40%라는 거는 주변 국가인 뭐 동남아 국가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는데 재방문율이 떨어지냐를 보게 되면, 재방문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가지예요. 바가지 요금이고, 두 번째는 인프라입니다. 바가지 요금은 개선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는 뭐 코로나 때문에 바가지 요금은 개선이 되고, 바가지 요금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제가 시간 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프라는 잘 됐느냐? 인프라는 이제는 최고라고 보셔도 돼요. 다낭이 이렇게 뜨면서 지금 4성급, 5성급 호텔의 오픈율은 15% 정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3성급 이하의 호텔은 14% 이하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 점유율 자체가 떨어지고요. 지금 5성, 특 5성급 호텔들이 앞다퉈갖고 지금 다낭에다 오픈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다낭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 베트남의 현실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에 왔지만 재방문율은 떨어져요. 하지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지금 개선이 되면서 뭐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이 베트남이 작년 기준으로 한국 사람들이 여행 간 것 중에 2등입니다. 2등. 나라로 따지면 2등이에요. 1등이 어디였느냐? 베트남 또 막 지금 뭐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베트남이 2등이었는데 1등은 어디냐?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싫어하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렵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정치적 성향을 덜어내고 개인 성향에 맞춘 여행을 할 때를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동남아 여행을 가면 한국 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동남아 여행을 가서 내가 돈을 썼기 때문에 내가 동남아를 도와줬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있으시고요. 그런 분이 또 유럽이나 미국을 가서는 잘 배우고 왔다,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뭐 여행사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럽으로 여행을 보내고 장모는 동남아 여행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동남아 여행이 더 좋기 때문에 장모를 동남아로 보내는 건데요. 유럽을 여행을 가세요. 유럽을 여행을 가면 새벽에 일어나갖고, 비행시간도 엄청 길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시차 적응도 안 됐는데 한 3시간, 4시간 갑니다. 그래서 뭘 보느냐? 광장하고 성당을 봅니다. 그리고 밥 먹고 또 이동합니다.
그리고 호텔에 투숙하시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버스 타고 이동해요. 또 어디 가냐? 광장 보고 성당 봅니다. 그리고 또 이동해요. 다음날 일어나서 또 광장 보고 성당 보고 합니다. 그래서 한 7박 8일 갔다 오시게 되는데요. 또 거기는 도로가 옛날에 그 마차가 다니던 길 그대로 돼서 울퉁불퉁해요. 걷기에도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좋은 여행은 동남아 여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당연히 유럽 여행은 유럽 여행만의 장점이 있고요. 동남아 여행은 동남아 여행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행이 좋은데 이 여행을 어떻게 가는 게 좋은 것이냐? 저 방법은 두 가지예요. 패키지 여행이냐, 자유여행이냐. 패키지 여행 문제가 많죠. 왜냐면 여행사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여행사 상품, 여행 상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호텔, 항공, 호텔, 차량, 입장료, 식사, 가이드, 그리고 보험입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하는 업무는 이 항공 업무와 보험 업무 요 두 가지만 하고요. 중간에 있는 호텔, 차량, 식사, 입장료, 가이드는 현지 여행사, 랜드사라는 곳에 맡겨요. 그러니까 여행사는 되게 편해요. 랜드사에서 받은 요금에다가 항공료와 보험료를 합친 다음에 적정한 수익을 붙여서 여행 상품이 나오는 건데 이 랜드사 요금 자체가 지금은 조금 합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여행사의 구조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뭐 랜드사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 친구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화 많이 와요. 제가 여행사에 있으니까 야 싸고 좋은 거, 야 좀 얘기 좀 해봐. 싸고 좋은 거. 저는 무조건 얘기합니다. 저희 가족들, 친구, 지인 다 얘기해요. 옷 같은 거는 막 돌아다니시면 싸고 좋은 거 많습니다. 하지만 여행 상품은 싸고 좋은 거 없습니다. 비싼 게 좋은 거야. 제 친구가 얘기해요. 돈은 거짓말 안 한다고. 그게 바로 여행입니다. 비싼 게 좋은 겁니다. 싼 게 나쁜 겁니다. 그냥 한번 보세요. 항공료 뭐 저가항공 진에어나 뭐 이런 뭐 진에어 뭐 많죠.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제코 뭐 30만 원에서 50만 원대. 그리고 호텔도 뭐 4성이냐 5성이냐 리조트냐에 따라서 뭐 3박 4일, 4박 5일 있는데 뭐 10만 원부터 뭐 40만 원, 50만 원 넘게 뭐 100만 원까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밥 먹어야죠. 조식은 호텔에서 준다고 해도 점심 먹어야죠. 저녁 먹어야 되죠. 그리고 어찌됐든 차 한두 번 타고 다녀야 되죠. 그리고 입장권 내야 되죠. 해보면 못해도 80만 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못해도 80만 원. 다낭 제대로 오시려면 한 120만 원 정도 들지 않을까 싶은데 사람마다 또 차이는 있겠지만 여행사 상품 봤어요. 저도 19만 9천 원, 29만 9천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아무리 저가 항공을 타고 오고 아무리 뭐 진짜 벌레 나오는 호텔에서 잔다고 해도 되지도 않는 가격입니다. 예, 여행 상품은 비싼 게 좋은 거예요. 비싼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거지만 그 선택 자체를 여행사가 만들어 놨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저도 여행사 직원 출신이긴 하지만 여행사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는 문제라고 봐요. 하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소비자분도 잘 판단하셔서 좋은 상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자유여행으로 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항공, 호텔, 차량, 식사, 입장료, 가이드, 보험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지금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항공 스카이 스캐너로 보세요. 스카이 스캐너라는 앱 있죠. 스카이 스캐너로 가신 다음에 스카이 스캐너에서 가장 좋은 스케줄을 고르세요. 그 다음에 항공사 가서 결제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스카이 스캐너에서 좋은 스케줄만 확인하시고 항공사 가셔갖고 결제하시면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더 비싸요. 더 비싸더라도 왜 더 비싸냐면 뭐 카드사 할인이라든가 여행사 할인이 없기 때문에 1-2만 원 더 비쌀 수 있습니다. 또는 같거나. 근데 그래도 마일리지 적립 제대로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변경하기 쉽게, 그리고 뭐 수화물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갖고 일정을 변경하기도 쉽게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1-2만 원 더 비쌉니다. 그건 감안하시고요. 호텔은 어떻게 하면 되냐? 호텔은 호텔스.com이나 부킹스.com 또는 뭐 익스피디아.com 같은 그런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하세요. 그것도 좋고요. 근데 혹시 내가 머무르고자 하는 곳이 5성급 이상의 호텔이거나 리조트면 꼭 그 호텔, 그 리조트 웹사이트 들어가서 결제하세요. 지금 메리어트를 먹은 합병한 SPG 그룹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메리어트, JW 메리어트, 뭐 르메르디앙, 뭐 쉐라톤 이런 그룹사
또는 인터콘티넨탈이 있는 IHG 그룹, 할리데이 인 같은 것도 있는, 그리고 힐튼 호텔, 하얏트 호텔, 뭐 하얏트 브랜드는 거의 뭐 비슷하니까 뭐 하얏트 그랜드, 하얏트 파크 하얏트, 뭐 하얏트 리젠시 이런 호텔들일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서 예약을 하세요. 그러면 홈페이지 가서 예약을 할 때 만약 멤버십이 없으시면 아주 간단하게 1분이면 멤버십 가입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최저가입니다. 호텔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게 최저가고, 그리고 숙박하시면 멤버십이 또 계속 쌓여, 포인트도 쌓이고 나중에 여행을 많이 다니시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메리어트 SPG 호텔을 좋아해갖고 플래티넘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어찌됐든 호텔은 4성급 이하일 때는 익스피디아 같은 곳에서 싸게 하시면 되고요. 5성급 이상의 본인 자신의 호텔 웹사이트가 있는 곳은 거기서 끊으시는 게 제일 쌉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차량은 어디서 하냐? 차량은 여유가 있으시면요, 블랙레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블랙레인은 뭐냐면 그 시간당으로 빌리거나 아니면 공항 픽업이라든가 드랍, 호텔에서 공항을 나가는 걸 도와주는 서비스 업체인데요. 그 업체는 BMW나 아우디 A6 또는 벤츠 E클래스나 S클래스를 제공하는 업체예요. 가격 엄청 저렴합니다.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이번에 두바이 여행 갔을 때도 그 블랙레인 이용해서 공항에서 호텔에서 공항까지를 썼습니다. 마지막 날은 호텔이 아니라 어느 제가 공연장에서 출발했는데 거기서도 부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쿨룩이라는 게 있죠. KLOOK 업체 엄청 좋습니다. 저하고 관계없는 업체예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태국 여행 갔을 때, 태국에 방콕을 놀러 갔을 때, 그리고 치앙마이 놀러 갔을 때 두 번 다 이용했던 게 쿨룩이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차량은 또 그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장권 와서 끊으세요. 한 또 제 지인이 와서 바나힐 티켓을 쿨룩으로 끊어갖고 왔어요. 그런데 왔더니 뭐 결제하려는데 뭐 시스템이 연결이 안 됐다 그래갖고 반나절을 넘게 시간을 그 입장권 앞에서 보내치다가 뭐 결론은 들어갔습니다. 뭐 연락이 됐는데 결론은 뭐 그거 환불해 줄 테니까 새로 끊어라 해갖고 갔는데 그 입장권은 제 생각에는 막 다낭에 오신다면 입장권 들어가는 것도 많지도 않아요. 바나일 말고는 그냥 다 몇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일 또 그냥 가세요. 그냥 가시고 한번 또 끊어보시는 것도 재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차량 일정과 차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가이드를 잠깐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4박 5일이나 3박 4일 일정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둘째 날만 가이드를 만나세요. 첫째 날은 호텔로 바로 들어가십시오. 그 그랍이라든가, 그랍도 있죠. 우리 뭐 전세적으로 쓰는 우버 프로그램처럼 동남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카카오 택시 같은 그랍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고 호텔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신 다음에 호텔 이용하세요. 한국 분들 막 연락 옵니다. 무조건 CB로 해달라고. 그래서 CB 예약하면요, 다음에 체크할 때 보면요, 커튼도 한 번도 안 열어봐요. 네. 호텔 비싼 돈 내고 가세요. 이유는 뭐냐면 호텔 방도 좋지만 서비스도 좋지만 그 부대 시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 부대 시설을 이용하세요. 첫째 날 이용하시고요. 아니면 뭐 늦게 도착하셨으면 와서 호텔 들어가시고, 둘째 날 하루만 가이드분하고 돌아다니시면서 내가 이런 식당을 봤는데, 내가 이런 일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지 또 뭐 확인 받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알아온 다낭의 모습과 지금은 뭐가 다른지,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해서 하루 정도만 가이드분이랑 있으시면서 가이드분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가이드분하고 계시고 셋째 날, 넷째 날 또 자유롭게 여행하시다가 공항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여행 다니시면 또 이것저것 경험해 보시면서 또 추억도 더 많이 쌓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결론만 말씀드려요. 이 시간도 돈입니다. 시간도 돈이에요. 그래서 시간도 아끼시면서 편하게 여행 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패키지로 오십시오. 저는 패키지 여행도 참 좋다고 봅니다. 패키지 여행 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시고 그리고 편하게 여행 다니시는 분들은 패키지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막 인터넷으로 알아보면서 막 나 다낭에 호텔도 검색하면서 벌써 다낭에 온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자유여행으로 오세요. 시간 지나 보면 막 사건 사고 그리고 뭐 실수 이런 게 더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행은 좋은 거예요. 여행은 좋은 겁니다. 여행을 무조건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행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행을 해보니 좋더라고요. 제가 한 56개국 여행을 다녔는데요. 다녀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행을 다니시려면 무조건 건강해야 되고 시간 있어야 됩니다. 여행 안 다니시고 여행 막 다녀보세요. 막 한 1년 내내 막 여행 다니시면 12월 달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행 안 다녀도 12월 달에 돈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 드렸는데요. 뭐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국제관계를 다 떠나서 여행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다낭을 여행 오신다면 이렇게 오시는 거 패키지로 오시는 것도 좋고 자유여행으로 오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다음에 꼭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유여행으로 오시려면, 그리고 가족 단위로 오실 때, 연인끼리 오실 때, 아니면 뭐 부모님을 모시고 왔을 때 어떻게 가는 게 좋은 건지 제가 아는 바를 모두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간 나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 목소리 죄송해요. 목소리가 좋아요 눌러주세요.